네, 오늘 우리 주제가 안 그래도 이제 수학 상담을 하다가 디딤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디딤돌을 하면 전 디딤돌을 왜 안 좋아하냐면 일단 너무 정답과 해설과 뒤에 문제풀이가 너무 후들거리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진짜 그 학원마다 가면 그게 엄청 쌓여 있어서 애들이 막 저건 내 거, 네 거 막 하는데 그게 뭔가 엄마로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학원마다 가면 디딤돌 많이 쓰잖아요. 네. 선생님도 디딤돌 쓰시죠? 저는 2학년까지는 디딤돌 쓰고요. 3학년부터는 예전에는 디딤돌이랑 최상위를 썼었거든요. 근데 디딤돌하고 중간 난이, 그 다음 난이도가 센이고, 그 다음이 최상위 S, 그 다음 최상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딤돌이랑 최상위는 이제 몇 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최상위를 너무 못 풀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일반 아이들을 그냥 다 교재를 줬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센이랑 최상위 S로 그 간극을 좀 좁게 했어요. 그랬더니 최상위 S를 좀 풀더라고요. 이거 보통 애들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한 중상에서 상인 애들. 근데 물론 센도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막 어머니 계속 전화 오고 막 우는 소리가 나오면은 라이트 센으로 내리기도 해요. 교과서를. 그러면 일단 학원에 가면 디딤돌로 시작하는 이유가 일단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원들이 디딤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진도가 빨리 빠져요. 그래서 한 학기 진도를 그건 맞죠. 제일 빨리 뺄 수 있어요. 디딤돌이. 그래서 필즈 다니는 친구들도 필즈가 워낙 진도를 빨리 빼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거의 공식처럼 다 디딤돌로 많이들 하세요. 연산, 기적의 계산법 플러스 디딤돌 이렇게 하는데 소만은 최상위를 한 번 더 풀리는 그거라서 엄마들이 디딤돌 플러스 최상위 하던가 센 플러스 최상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게 네. 문제수가 적어서 문제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고 심화 문제가 좀 적어요. 기본 플러스 응용도 그렇고 응용도 그렇고 그 센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심화 문제 그 문제 절대 양도 센은 그래서 센은 엄마들이 좀 싫어하시는 게 집에서 혼자 엄마표로 하실 때는 센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학원을 가면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센이 유형별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 유형 1, 그 다음 유형 2 이런 식으로 한 3-4문제씩 있는데 단순한 걸 좋아해 남자애들은. 그래서 그 유형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좋아해요. 거부감 없이. 그래서 오히려 한 5학년, 6학년, 5, 6학년쯤 되는데 진도가 우리 애는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빨리 중등 가고 네. 싶어 이런 경우는 센 한 권으로 단거나 하기도 해요. 그래도 크게 구멍은 없더라. 근데 뭐 최상위는 건너뛰고 이제 중등으로 바로 가는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면 결국 학원에서 빨리 많이 쓰는 이유가 빨리 빼기 위해서. 빨리 빼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컴플레인이 적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의 컴플레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재가 너무 어려우면은 이 학원 너무 어렵다. 수학이 싫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상위권 엄마들은 뭐 어려운 교재 좋아하지 않나요? 상위권 엄마들은 그냥 최상위만 있으면 마음에 안심을 삼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을 써요. 학원에서. 근데 2학년까지는 센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아직 애기 해가지고 그때는 센을 문제 양이 너무 많으면 진짜 확 질려버리고 안 와요. 진짜 학원을.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오셔서 상담할 때 아유, 저희 아이 수감 좋고 엄마가 되게 욕심이 있으셔서 1학년부터 막 황소 준비를 해주세요 해서 저도 빡세게 막 하는데 애가 다음 달 안 나타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1, 2학년 때는 진짜 너무 막 그 욕심 여기까지 다 푸시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욕심도 그렇고 이제 엄마도 막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도 아이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애들은 하고 나서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묵묵히 푸는데 약간 떠들고 이런 남자애들은 오히려 안 그만두고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잘 푸는데 얌전한 여자애들이 집에 가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막 저도 울고. 알아요. 이렇게 저도 가끔 의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많이 저도 힘들어한다. 약간 학원에선 잘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때는 그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티를 내야 되는데 애가 그거를 내색을 잘 안 하는 타입들은 그 어디서는 터지지 애들은. 근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 터지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디딤돌이 맞긴 맞아 2학년까지는. 근데 3학년부터는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 슬슬서 공부를 근데 너무 안 하고 이제 막 산에 막 들에 풀 뜯고 다닌 애들은 그래도 디딤돌이 맞고요. 근데 공부 좀 진득하니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센으로 슬슬 3학년부터 해보고요. 근데 이게 3학년부터 간다는 게 선행을 하는 그 선행이요. 3학년 교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이라도 3학년 선행을 하면 그때 센 3학년 걸 들어간다. 1학년은 좀 아직 조심해야 되는 때라서. 터질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황소 준비 시키는 애들 보면은 2학년부터 좀 본격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황소 문제는 상당히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그 인내를 요하고 과제 집착을 요하는 문제들인데 1학년에 그 문제를 주면은 아무리 최상위 애들도 잘 못 푸는 게 이미 막 너무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그 정도의 참을성이 아직 길러지지 않는 그 절제력과 이런 것들이 아직 성장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1셈부터 문제수가 너무 많고 막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1학년까지는. 네. 그 실제 나이 1학년까지는 디딤돌이 더 낫더라. 조금 공부 회복 탄력성이 좀 길러진 다음에 네, 그걸 넣는구나.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디딤돌을 막 학원 가면은 계속 고학년까지 쓰시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어머님들도 저희가 가끔 옛날에 영어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책장이 디딤돌 시리즈로 또 1학년 1- 기흥부터 시작해서 막 많잖아요. 시리즈가 진짜 많아서 저도 막 와, 이게 몇 권이야 이렇게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푸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딱 세트별로 구비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디딤돌이 그렇게 꼭 다 무슨 전집 마냥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제가 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디딤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특히 어떤 학기에서 디딤돌 교재랑 센이랑 비교해서 이걸 꼭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5학년 1학기 학기거든요. 5학년 1학기는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큰애 키워보시거나 하면은 워낙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랑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 혼합계산도 5학년 1학기에 1단원에 나오는데 그 혼합계산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그 정수유리수 계산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수배수가 나오는데 그 중등에서 소인수분해로 그대로 나오고 또 최대공약수 그게 또 그대로 나오고 막 다 이제 그대로 다 넘어가는 그 단원인데 보시면은 센에 그 중등 그 트레이닝 돼 있는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심화 문제가 많은데 애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요새 애들이 문해력이 확실히 예전보다 떨어져서 약수, 배수 이런 한자 어휘들이 너무 어려워서 감을 영 못 잡더라고요. 근데 원래 센으로 했던 애들도 5-1 센이 되면은 교재를 하나 낮추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로 했어도 센을 하나 더 풀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양을 많이 하기는 좀 버겁다. 그런 경우에는 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S를 하던 뭐 최고 수준을 하던 심화서를 하나를 더 해야지 5-1이 그 정도 돌아야지 알듯 말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5-1 그맘때 네. 그 수학의 그런 자신감이 사실 중학교 때까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5-1을 만일에 가볍게 디딤돌로만 하고서는 중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되게 우려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5-1 때 심화를 안 하고 그냥 막 우리 애는 진도를 빨리 뺄 거예요. 선행을 빨리 뺄 거예요. 만일에 요새 대치동 막 너무 어린 애들이 쫙 해서 중등을 빨리 들어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심화를 너무 안 하고서는 휙 넘어가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어차피 걸려요, 이게. 그 심화 문제가 그대로 1-1에서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확 나오면 이게 확 이제 튕겨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중학교 갔다고 이제 진짜 이제 맘 잡고 엄마랑 열심히 해보자 해서 가서 했는데 중학교에서 생각만큼 이게 탁 뛰어오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5-1 이때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센에 여기 막 슬라이드 문제 보시면은 제가 특히 좀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약수배수 파트인데 여기서 이 소인수 분해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데
애들이 소인수 분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죠, 사실.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왜 자꾸 수를 쪼개라고 하지? 이게 사실 중학교 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밑거름 하는 건데, 근데 얘네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가 22인 수가 있다. 근데 그 네모 이렇게 있는데 그게 A이고 B라는 수인데 애들은 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뭐지? 두 수가 어디에 넣으라는 거지? 싶은 거예요. 이거 거의 암호 해석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명을 하고 또 몇 번 설명을 하면은 이 어떤 A라는 수 안에 그런 소인수를 그 약수로 갖는구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어렴풋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문제를 적게 풀거나 너무 심화를 안 하는 채로 넘어가면은 돌아서면 바로 까먹어요. 왜냐면 약수라는 단어도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데 공약수랑 공배수라는 말도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공배수인데 자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름에 최소가 붙으니까 숫자를 적은 걸 최소 공배수인 줄 아는 거예요. 배수니까는 몇 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5-1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늘상 강조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일에 황소 편입하시는 어머니들한테도 언제로 편입하냐고 물어보실 때 5-1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5-2로 들어가면은 그 중요한 부분을 못 배우고 넘어가니까 그게 좀 메꾸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은 그거를 개인이 따로 이제 해서 그만큼 백업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학원을 좀 그걸 또 백업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치동에서 네. 제일 빨리 5-1을 들어가는 학년은 몇 학년이에요?